네, 안녕하세요. 욜로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김현도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배경이랑 이제 욜로의 특징인 유니파이드 디텍션 설명하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생겨먹은지 보고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결론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욜로를 살펴보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이미지 탐지 개념 및 모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말은 박스로 물체를 찾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분류를 하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제 바운딩 박스로 물체의 위치를 찾고 그 무엇인지 분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미지를 여러 위치와 크기로 잘라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탐지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더 크게 키워서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DPM은 고전적인 객체 탐지 모델로서 부분들의 조합으로 모델을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람을 탐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얼굴, 몸, 팔, 다리 등으로 이제 사람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이렇게 부분으로 본다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RCNN은 아까 많이 봤던 것처럼 이제 후보로 뽑은 다음에 그 후보 하나하나를 CNN에 넣고 피처를 뽑고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이 분류기를 재활용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았던 DPM이랑 RCNN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드라졌는데요. 이제 DPM은 그 부분마다 분류기를 재활용하였고 RCNN에서는 그 후보마다 분류기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분 후보마다 하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후보 영역도 생성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분류도 해야 하고 바운딩 박스를 보정도 해야 하고 중복도 제거를 해야 돼서 다 이런 단계들이 존재하고 다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최적화가 어려워지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욜로라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욜로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only look once. 딱 한 번만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욜로 모델은 이미지를 전체를 딱 한 번만 보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네, 욜로는 파이프라인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시킵니다. 전체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CNN이 피처 추출과 탐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바운딩 박사 클래스를 한 번에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작동 방식인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욜로는 이미지를 이제 S by S 그리드로 나눕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S를 7로 설정하여서 7 by 7로 총 49개의 그리드 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각각 나누어진 그리드 셀은 객체들을 할 그런 책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리드 셀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B의 값을 2로 사용을 하였고 각 박스마다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B가 이게 2라고 생각 2면은 이제 그리드 셀에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바운딩 박스랑 컨피던스 클래스 텐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운딩 박스는 이제 옆에 보이는 저 강아지 사진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X, Y는 저기 보이는 좌표가 되겠고, 이제 W랑 H는 너비와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컨피던스는 이 박스 안에 객체가 있는지, 그리고 박스가 실제 객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를 수치화한 것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컨피던스 스코어 보시면 여기 IOU라고 해서 저도 올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아까 시찬 멘토님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준 거랑 사진 있던 거 똑같아서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객지 탐지 모델에서
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와 실제 정답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는 0과 1 사이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설명할 건데요. 이제 욜로는 바운딩 박스마다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따로 예측하지 않고 그리드 셀마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객체가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 객체가 몇 번째 클래스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텐서가 출력이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S가 7, B가 2, C가 20이라고 설정을 하였고, 바운딩 박스를 두 개를 예측하고 각 바운딩 박스는 저렇게 다섯 개의 값을 가지니 값이 10이 되고 여기서 클래스 개수가 20개가 추가되어서 30이 됩니다. 또한 전체 이미지는 7 x 7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 텐서의 출력 값은 7 x 7 x 30의 최종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를 이제 S by S로 잘랐죠. 그럼 이제 7 by 7로 자르고 이제 각 바운딩 박스랑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 계산하고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미지를 한 번에 봐서 이렇게 탐지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 욜로는 하나의 CNN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력 이미지로는 448 바이 448 크기로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미지 특징이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은 그때 저희 2주차에 했던 그 구글넷 인셉션 그쪽에서 봤던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1바이 1 컨볼루션으로 채널 수를 줄인 다음에 3바이 3 컨볼루션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서 계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욜로는 총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림에서 여기 1바이 1, 3바이 3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채널 수를 줄이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욜로의 로스 펑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욜로는 한 번에 많은 걸 예측을 하다 보니까 총 3개의 로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학습하는 로스는 로컬리제이션 로스라고 로스를 학습합니다.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맞추는 로스로서 정답 박스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피던스 로스로서 이 부분은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측한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 그 셀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컨피던스가 IO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고 오브젝트가 없을 때는 컨피던스가 0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드 셀 안에 있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인지 맞히는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이시면 확실히 객체가 있을 때랑 없을 때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또 확실을 하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도라고 파란 색깔 박스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욜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가중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아직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Q&A 시간에 아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식은 이렇게 길게 재성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욜로의 한계입니다. 욜로는 매우 빠른 탐지기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리드 셀 단위로 예측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리드 셀은 제한된 수의 바운딩 박스만 예측하고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도 셀 단위로 하나만 예측합니다. 따라서 작은 객체들이 가까이 모여 있거나 한 셀 안에 여러 객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새떼가 엄청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격자로 나눴는데 이제 한 그리드 셀 안에 이 새가 만약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 새가 진짜 뭐 한 100마리 정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보면은
탐지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이제 로컬리제이션 에러인데 욜로는 객체가 있다는 것은 잘 찾지만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맞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즉 물체를 찾기는 했지만 박스가 정답 위치와 좀 어긋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MAP가 뭔지 저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P는 이미지 객체 탐지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로서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정답 객체를 잘 찾았는지 그리고 클래스도 잘 맞췄는지 종합한 점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FPS는 이제 초당 이미지 처리 그 횟수로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FPS는 속도를 보시면 되고 이제 MAP는 이제 정확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욜로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제 63.4 FPS도 이제 패스트 버전으로 가면은 FPS 빠른 걸 보면은 이제 그 속도도 잡고 정확성도 잡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CNN과 욜로의 오류를 비교를 했는데요, 논문에서 얘네들이 서로 잘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하는 오류가 다른데요. 이제 RCNN은 보시면 백그라운드 에러가 있고요. 욜로는 이제 위치 에러, 위치 오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두 개의 모델을 섞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 섞은 모델인데 확실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은 점수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들은 이제 이런 욜로가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미지다 보니까 그림이나 뭐 영화 여기 보면 뭉크의 절 그림이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탐지가 되고 그냥 이런 비행기 사진, 조류 사진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욜로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욜로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욜로는 객체 탐지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이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